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소프트웨어 AI 인재 양성팀의 한재민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이번에 2023년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운영 안내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개요와 운영 및 평가, 그리고 행정사항, 자주 묻는 질문 순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목적 및 체계입니다.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는 지역 내 거점 학교로서 인공지능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중심의 AI 교육을 위한 다양한 수업 모델 개발 및 우수 사례 발굴 확산의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과 협업 및 그리고 프로젝트 학습이 가능한 유연하고 창의적 교육 공간에서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활동을 선도하도록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고요. 선도학교는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여서 예산교부와 그리고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예산이 특별교부금 그리고 정보통신진흥기금 국고로 교부가 되게 되는데요. 이 예산은 시도교육청으로 먼저 내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선도학교로 학교 현장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17개 시도교육청은 선도학교 선정과 그리고 평가 그리고 운영 관리의 목적이 있고요. 저희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이 시도교육청과 또 직접 학교 현장에서 운영하시는 선도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그리고 선도학교에서 나오는 우수 사례 발굴과 확산, 그리고 실태조사, 그리고 운영 성과를 분석해서 지원하는 데 저희 재단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도학교는 총 1292개 교로 운영이 됩니다. 이 선도학교는 사실 2020년도 시범 운영을 통해서 올해 3년째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247교로 시작해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AI 교육 선도학교가 운영되면서 566교, 그리고 작년 2022년도에는 1095교, 그리고 올해는 1292개 교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선도학교 지원 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9일까지고 예산 집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맞춰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는 선도학교가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이 됩니다. 정보교육실 구축교와 교육활동 모델교로 운영이 되는데 구축교 같은 경우는 예산이 8,250만 원 내외, 그리고 교육활동 모델교는 1,250만 원 정도 내외로 운영되고 이 부분은 시도의 여건에 따라서 학교별 예산이 변경이 가능한 부분 인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별 배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운영 및 평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운영 방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교육실 구축교의 하나의 방향을 먼저 설명드리겠는데요.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구축을 하는데 운영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교과와의 융합, 활용을 통한 현장 중심의 다양한 AI 교육 모델 개발 운영에 있고 그리고 초중등 소프트웨어 AI 교육 조기 안착 기반 마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도학교 올해 운영 과제 같은 경우에는 총 5가지 과제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정보교육실 구축교 같은 경우에는 운영 과제 1번을 먼저 보시게 되는데 교육 공간 혁신 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촉진하며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이 가능한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을 구축하는 데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정보교육실을 리모델링 하거나 기존에는 좀 부족하거나 없었던 정보교육실을 새로 구축하는 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정보교육실 구축교의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2번 교육과정 내실화부터는 타 교과와의 융합 및 정보교과 시수 확대 편성 활용을 통한 현장 중심화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하는 데 과제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색 활동, 학교 내에서 특색 활동을 이루시고 방과 후 학교와 자율 동아리 또 정규 동아리 등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과제의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조성, 학부모 특강, 그리고 수업 공개 등을 통해서 지역 내 인공지능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도하시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데 과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AI 교육 관련 행사 참여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날이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그리고 AI 교육 관련해서 행사와 연수, 컨설팅, 운영 성과 공유회들을 참여하는 데 과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첫 번째입니다. 교육공간 혁신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을 구축하는 데 메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안내해 드립니다. 체험형과 문제 해결형, 그리고 창작형 정보교육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선생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사실은 저희가 다양한 사례들을 작년에 모아봤습니다. 해서 해당 내용들을 저희 노션이나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선생님들께 우수 사례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해당 교육공간 혁신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교육과정 내실화 과제인데요. 인공지능 교육과정 바탕으로 타 교과와의 융합, 활용을 통한 현장 중심의 다양한 교육 모델 개발과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 실수 확대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가 됐고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 선도학교 내에서 자율적 정보 교과 실수 확대 편성 그리고 운영을 권장하는 데 있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34시간 이상 실수 확보, 그리고 중등 68시간 이상 실수 확보를 권장드리고, 고교 같은 경우에는 정보 및 인공지능 기초 과목 등 보통 교과 정보 과목 및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신산업 기술 분야의 학교장 개설 과목 편성을 운영하고 권장하는 데 있습니다. 네, 세부 과제 두 번째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인데요. 교과 기반 디지털 소양 교육 모델 개발과 운영 등을 통해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아래는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운영 예시인데요. 아래 예시를 먼저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공지능 활용입니다. 학교 내에서 먼저 확보된 디지털 교육 인프라들을 활용하셔서 또 그리고 실수를 활용하셔서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저희가 국어와 사회 교과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넣어놨는데요. 예시를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색 활동입니다. 방과 후 활동 및 자율 동아리, 정규 동아리도 포함되는 다양한 온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화 조성입니다. 선도학교가 거점이 되어서 인근 학교의 교원, 선생님들과 학부모 대상으로 특강과 또 수업 공개 등을 통해서 지역 내 인공지능 교육을 활성화하고 또 선도하고 또 문화를 조성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과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소프트웨어 AI 교육 관련 행사 참여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이 저희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두 차례 시즌 1, 시즌 2를 통해서 운영하는 온라인 코딩 파티, 그리고 AI 교육 관련 연수, 그리고 컨설팅, 성과 공유회 등을 참여하는 데 과제를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운영평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간 점검을 7월에서 8월 사이에 시도교육청을 주관으로 해서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해당 점검은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드릴 거고 그 체크리스트를 체크하시면서 중간 점검, 말 그대로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중앙지원단 그리고 시도교육청 내 지역 지원단을 통해서 컨설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참여가 있는데요. 해당 페스티벌은 올해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부터 4일 이틀간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자들이 주관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페스티벌은 우수 성과 홍보와 그리고 확산을 위한 페스티벌이고요. 해당 페스티벌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릴 거고, 그리고 선도학교에서 운영하셨던 내용들을 또 우수한 내용들을 홍보하시고 또 다른 학교에서 어떤 내용들로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또 보실 수 있는 귀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월에는 저희가 최종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시도교육청으로 주관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행정사항인데요. 먼저는 운영비 편성과 집행 정산 지침을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실 텐데요. 저희 선도학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 특교와 과기정통부의 국고가 선도학교로 내려지게 되는데 해당 예산의 정산 지침은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운영비 편성 집행 및 정산 지침을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지침 적용 대상은 저희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이고요. 운영비는 선도학교 운영 외 타 목적으로 사용이 또는 전용이 불가능하시고, 선도학교 운영비와 학교 운영비는 별도 구분하셔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 예산을 추가해서 편성이 가능하시고요. 또 운영비는 저희 에듀판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운영비는 학교 법인카드 및 계좌이체 형태로만 집행을 해주시고, 집행 전에는 반드시 지출 원인 행위를 실시해 주시고, 지출하시고 나서는 증빙서류를 구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육활동 모델교 운영비 편성 구조들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교육 운영비, 운영수당 여비, 업무 추진비, 부품 구입비, 도서 구입비 이렇게 세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비목 사업 운영비 안에 세목 교육 운영비, 운영수당 여비가 체계가 잡혀 있고, 업무 추진비 있고, 자산 취득비 아래 비품 구입비와 도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네, 먼저 교육 운영비입니다. 교육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교구 등 교육용 재료비들을 구입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비용이고, 또 교사나 학부모, 학생의 교육활동 참가비, 그리고 숙박비, 식비, 임차료, 교통비 등까지 편성이 가능하십니다. 또 학교 내에서 행사를 개최하시거나 또 학생이 어떤 외부에 있는 대회를 출전할 때 나가는 비용들도 계상하실 수 있으시고, 사무용품도 구입하시고, 또 인쇄, 유인물 제작비로도 편성이 가능하십니다. 또 현수막과 간판, 그리고 홍보연 전당, 물품의 제작비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우편료와 택배비 같은 각종 수수료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실제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계상해 주시면 되고요. 불인정 기준을 봐주시면 선물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학생 행사 및 대회를 위해 구입하는 선물 구입비까지는 괜찮지만, 나머지 선도학교와 관련 없는 선물이나 기념품 같은 구입비는 불인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비 또는 신문 구독료나 명함이자 같은 다른 성격의 경비, 그리고 화환 구입비, 찬조금 같은 선도학교와 관련이 없는 비용들은 모두 불인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방과 후에 실시하는 학생 대상 동아리, 특강 캠프 등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내외부 강사 수당으로도 계상이 가능하시고요. 정규 교관의 창체 활동에서 외부 강사 수당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해당 예산은 총 운영비의 20% 이내로 편성이 가능하십니다. 내외부 강사 수당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학교 회계 기준이나 또는 관할 시도교육청 기준을 따라서 계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운영위에 참여하는 관리자 그리고 교직원의 시외 시내 출장 여비를 계상해 주시면 되고, 계산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계상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의하실 부분이 국내 출장 같은 경우에 출장 여비를 잡으시고 또 출장지에 가셔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의비를 따로 잡으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회의비와 동일하게 중복해서 지출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 인지하시고 집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업무 추진비입니다. 선도학교 운영위에서 개최하는 회의의 식대성 경비, 기타 재경비가 모두 이곳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용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해 주셔야 되고, 내부 결제 문서가 필요합니다. 회의록에는 목적과 일시, 장소, 참석자, 주요 내용들을 간략하게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업무 추진비는 총 운영비의 10% 이내로 편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비품 구입비입니다. 올해 비품 구입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체계적으로 3가지로 구분 지어서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교육용 집기류, 범용성 전산 기자재, 교육용 전산 기자재,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총 예산은 총 운영비 예산의 50% 이내로 편성해 주시면 되고요. 위에 저희가 예시로 교육용 집기류 같은 경우는 책상, 의자, 서류함 등 정보교실 구축에 필요한 설비, 그리고 범용성 전산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PD 등과 연동되는 교사용 PC까지 범용성 전산 기자재로 포함해 주시면 되고, 교육용 전산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VR 기기, 드론, 로봇 등, 그리고
노트북, 태블릿 등 교육 실습에서 또 체험 등에서 필요한 기자재들을 계상해서 지출해 주시면 됩니다. 꼭 운영계획서에 해당 비품들을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도서 구입비입니다. 네,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나 또 학급 문고에 비치하실 수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선도학교와 관련된 도서들을 구입하실 수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정보교육실 구축교를 위한 운영비 편성 구조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축교 같은 경우에는 크게 구축비와 활동비로 편성 체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성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사업 운영비, 교육 운영비, 일반 용역비, 운영수당 여비가 있는데 구축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용역비 세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는 모델 교화 같고 자산 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비품 구입비 내에서 예산 편성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도 뒤에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운영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구축교의 교육 운영비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모델 교의 교육 운영비와 계상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축교에서만 편성하실 수 있는 일반 용역비입니다.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구축을 위한 공사 비용 등을 이 비목에 편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계산 기준은 실제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구축교육 운영수당 같은 경우에도 모델교와 동일합니다. 네, 다음은 여비입니다. 네, 여비 같은 경우에도 모델교와 동일한 계산 기준으로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업무 추진비입니다. 네,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모델교와 동일하게 선도학교 운영을 위한 개최하는 회의의 식대성 경비 그리고 기타 재경비가 모두 포함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회의록을 작성해 주셔야 하고 내부 결제 문서를 갖고 계셔야 하고 회의록에는 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중 활동비의 10% 이내로 편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비품 구입비입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교실용 집기류 및 범용성 전산 기자재입니다. 해당 내용은 총 운영비 중 구축비의 30% 이내로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축비의 30% 이내에서 교육용 집기류와 범용성 전산 기자재를 지출하실 수 있으시고요. 두 번째로 교육용 전산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총 운영비 중 활동비의 50% 이내로 편성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교육용 전산 기자재는 VR기기, 드론, 로봇 등 교육 실습과 체험에 필요한 기자재 등 해당 내용들은 노트북과 태블릿, 랩탑 등도 포함이 됩니다. 도서 구입비도 모델교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준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모델교와 구축교 운영비의 집행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고요. 단 운영비 집행기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완료하시고 사용 실적 보고 기한까지 집행 완료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실적 보고서는 2024년 1월 15일까지 관할 시도교육청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정산 후에 반납금이 생길 경우에는 정산금 최종 반납 내역 확인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계획서 뒤에 첨부해서 보내드린 양식이 있는데요. 그 확인서와 함께 2024년 3월 15일까지 반납을 해주시면 되고 해당 반납은 특별교부금, 특교 같은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으로 직접 반납해 주시고 정진기금, 국고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반납 절차와 방법에 대한 안내는 저희가 차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 반납금이 생기셨을 때 발생이자와 10만 원 미만의 집행 잔액 같은 경우에는 이월하셔서 동종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추진 일정과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도학교 주요 과제와 그리고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작성하셔서 운영계획서에 탑재하시고 최종본을 에듀넷 티클리어에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계획서상의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시고 탑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을 완료를 12월 31일까지 해주시고 차년도 24년 1월 15일까지 운영비 실적 보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종 보고서는 24년 1월 31일까지 탑재해 주시면 됩니다. 탑재 방식은 계획서 탑재 방식과 같은 방식입니다. 네, 운영계획서 탑재 방법입니다. 네, 에듀넷 티클리어 인공지능교육 선도학교 메뉴를 통해서 해당 계획서를 업로드해 주시면 되고요. 화면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운영계획서는 등록하실 때 개인정보는 반드시 삭제 후 탑재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계획서가 다른 선도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모두 보실 수 있게 탑재가 되기 때문인데요. 해당 내용 참고해 주셔서 탑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교육과정 편집표와 그리고 신입생 3개년 교육과정 편집표를 함께 탑재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교육청 교육과정 양식 그대로 탑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내용 안에 자유학기 주제 선택 프로그램별 실수 그리고 창체활동 계획 같은 내용도 들어있을 텐데요. 그 내용들도 다 포함하셔서 탑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입하시고자 하는 교실용 집기류, 범용성 잔산기자재, 교육용 잔산기자재 물품 목록 같은 경우에는 계획서에 반드시 명시하셔서 표기하셔서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격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수는 매월 2차례씩 신청이 가능하게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창의재단 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다음은 집합연수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담교원 연수인데요. 대상으로는 선도학교 담당 선생님들을 포함한 초, 중, 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고요. 기간은 8월 9일부터 11일 3일 동안 대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강사교원 역량 강화 연수입니다. 대상으로는 교육청 추천 선생님들과 그리고 전문 연수를 이수하셨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 정보교사 컨퍼런스는 초중고 소프트웨어 AI 교육 담당 교원, 희망 교원을 포함해서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업 기관 연계 연수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이 연수를 개최를 했었는데 선생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더 확대해서 많은 기업들과 기관과 연계해서 이 연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기주도 학습형 연수 운영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선도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연수 운영입니다. 작년도부터 도입된 연수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연구 자체를 연수 시간으로 인정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별도 연수 참여 없이 30시간을 인정해드리는데요. 그래서 자기주도형 학습형 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도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고요. 단 선도학교 운영 계획서 내에 명시된 선생님들께서만 참여가 가능하시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참여 교원 명단이 포함된 운영 계획서를 가지고 내부 결제를 맡아주시고 그 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저희 재단 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한 번 더 노션이나 공문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학교 현장에서 정규 교과서 이외에 또 추가로 교과서를 선택해서 채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인정교과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7종의 교과서를 개발했고 중학교 2종, 고등학교 5종으로 되어 있고요. 원하시는 교과서를 채택하셔서 검인정 교과서 쇼핑몰을 통해서 책자 형태로 구매가 가능하시고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포털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교육용 교재입니다. 저희가 초중등 AI 교육 내용 기준에 기반해서 학교에서 만나는 인공지능 수업 교재 5종을 개발한 상태이고요. 해당 교재도 저희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포털에서 PDF 형태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
네, 다음은 온라인 코딩 파티인데요. 매년 저희가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즌 1은 6월에서 7월, 시즌 2는 10월에서 11월 이렇게 두 차례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요. 누구나 정말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온라인 형태로 진행되는 소프트웨어 AI 교육 프로그램 체험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과 함께 해당 플랫폼,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AI 교육 플랫폼들을 다양하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입니다.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요. 11월 3일에서 4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네, 다음은 공모전인데요. 저희가 올해 다양한 공모전 그리고 선생님들께 또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저희 선도학교 우수 운영 사례 공모전인데요. 분야는 이제 정보교육실 구축과 교육활동 모델교육 이렇게 분야로 나눠져 있고 지원 자격은 올해 선도학교 맡으신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시상은 교육부 장관상과 거계정통부 장관상, 재단 이사장이 되어 있고 수상자는 저희가 내년 1월쯤 국외로 소프트웨어 AI 교육 체험 연수를 실시하게 될 예정인데요. 해당 연수에 지원자로 수상자는 그렇게 포함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의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모기간은 7월에서 10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신나는 소프트웨어 AI 교육 수기 공모전 진행합니다. 접수 기간은 5월부터 8월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 콘서트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AI 교육 특강과 우수 사례 전시 그리고 수업 시연 등을 통해서 저희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대한민국 정보교육상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해당 소프트웨어 AI 교육 관련 교수 학습 자료들을 우수하게 개발하셨거나 또 사례들이 우수한 경우에 선생님들을 저희가 수상을 하는 정보교육상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선생님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저희가 좀 모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선도학교 운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많은 문의들을 주시고 계세요. 처음에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또 어떤 내용들 좀 참고했으면 좋겠는지 또 참고하길 원한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아래 내용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선도학교 가이드북과 또 우수 사례집들을 발간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저희 소프트웨어 준사의 포털 내 사업 성과물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다운받아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듀넷 사이트에서도 다른 학교에서 올려주신 운영계획서 그리고 작년도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의 최종 보고서 등을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과정과 성취 기준에 대한 질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작년도 12월에 발표된 2022 개정교육과정 내용도 함께 보실 수 있으신데요. 해당 내용은 저희가 준사의 포털에서도 저희가 초등등 인공지능 교육 내용 기준 안이라고 해서 안을 하나 저희가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AI 교재 메뉴 아래서 학교에서 만나는 인공지능 수업 교재를 열람하시면 해당 내용과 설명들을 살펴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선도학교 운영하시면서 또 도움받을 수 있는 경로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저희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지원연구단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원연구단이 주최하는 워크숍과 컨설팅을 통해서 도움받으실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는 저희가 카카오 워크 그리고 노션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은 뒷부분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연수를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교육부의 중앙교육연수원을 포함한 저희 재단 연수원을 통해서 해당 연수들을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AI 교육용 플랫폼도 이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해당 내용도 뒷부분 가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동아리는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있으셨어요. 동아리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운영 방향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또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가이드북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아래 예시를 먼저 봐주시고, 그리고 가이드북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뒤에서 설명드린 그 노션 온라인 플랫폼에 저희가 탑재해 드릴 예정이니까 거기서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축 비용으로,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구축 비용으로 책상 등 집기류 구매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상 등 집기류 구매 같은 경우에는 정보교육실 구축교에서는 구축비 예산, 구축비 예산 안에서 30% 이내로 편성해서 집행이 가능하시고요. 교육활동 모델교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예산 중에서 50% 이내로 편성하셔서 집행이 가능하십니다. 해서 아래에 저희가 좀 VR기기, 드론, 로봇, PC, 노트북, 태블릿 등 교육용 전산기자재는 제외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해당 교육용 전산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의 50% 이내로 편성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모델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운영비 예산 50% 이내에서 편성이 가능하시고, 구축교 같은 경우에는 구축비 예산이 아닌 운영비 예산, 활동비 예산 안에서 50% 이내로 편성이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비세목 변경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해당 내용은 12월 31일까지 그 기간 중에 언제든 학교장 내 내부 결제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터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오픈마켓, 나라장터 모든 이용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외부 강사에게만 지급이 되는지, 교내 교사는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는 교내 선생님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래 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규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 활동이 포함된 교육과정 이외의 소프트웨어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외부 강사와 마찬가지로 교내 선생님들도 수당을 지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대상이 지금 정규 교육과정, 그 정규 교육과정 외에 이렇게 두 개 표로 나눠져 있고, 그 아래 외부 강사와 교내 교사로 나눠져 있는데, 외부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강사료와 원고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교내 교사 수업을 돕는 보조 역할에 한해서만 저희가 외부 강사료를 지급하실 수 있고,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교내 교사는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 정규 교육과정 외 캠프와 학생대상 특강 동아리 등에 해당되는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외부 강사, 교내 교사 모두 강사료와 원고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AI 교육용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많이 아시는 이솝입니다. 교실 수업 지원 콘텐츠와 사이버 클래스, 코딩 프로젝트 등을 제공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AI 교육을 위한 다양한 영상 학습 자료와 이러닝 콘텐츠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엔트리 인공지능인데요. 코딩의 시작부터 현재는 AI 교육을 위한 모든 것이 진행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활용, 그리고 모델 학습까지 엔트리 한 곳에서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KT에서 제공하고 있는 AI 코딩 블럭입니다. 해당 내용은 고등교육까지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과학 분석 기능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접속하셔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에서도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입력 변환, 통계, 그리고 고급 분석과 평가 및 리포트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어서 중고 등 학교에서 많이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C 설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끊겨 있는 상황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AI 교육용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코딩이 없이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구현하는 기능이 가능한데요. 해당 내용으로 다양한 통계와 평가 지표, 그리고 그래프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를 위한 웹 가이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노션이라는 플랫폼으로 웹 가이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모든 선도학교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이 플랫폼에 담아서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해당 접속 URL은 선도학교 담당 선생님들 이메일로 저희가 접속 링크를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워크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는 별개의 플랫폼으로 저희가 카카오워크를 선도학교를 위한 카카오워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접속 URL 같은 경우에도 선도학교 담당 선생님 이메일로 저희가 가입 안내 메일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선도학교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하신 점 질의해 주시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저희가 응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운영 안내를 모두 드렸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션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질의가 있으신 경우에 저희 창의재단에 또 연락해 주시면 또 상세히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